자, 자료들 다 받으셨어요? 예. 자료들 OX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듀나인 시청자들, 우리 학생들,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요. 동영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질의응답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강의 자료는 에듀나인에서 지금 나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게시판에다 안 써도 가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방송국 참조하시고. 자, 일단 한번 들어야 되게 돼요. OX 문제를 꺼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 있죠? 사례는 이따 보고요. 방법. OX 문제. 그래서 자료 다운받아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교부되어 있는 건데, 다음 부분들 안 줘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만약 이거 없는데 그러면 안 줘요. 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두 번씩 교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교부된다. 그럼 여러분 딱 보면 내용 보면은, 내용이 있죠? 안에 보세요. 내용 안에. 예, 내용 보시게 되면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박스 해가지고 1번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시킨 대로. 그래서 시킨 대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1번 쭉 읽어요. 근데 여러분 밑에다가 오전에 들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읽다 보면 밑에 정답이 있죠. 해설이 있단 말이에요. 박스 해가지고. 그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위에 문제가 있고 밑에 정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느냐.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응? 어떻게 해봤어요? 정답을 맨 뒤에다 놔두기도 했고, 맨 뒤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찢어버리고 싶대. 책을 막 찢어버려요. 답을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정답을 해가지고 2단으로 구성해서 정답을 왼쪽 오른쪽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봐요? 응? 문제를 보고 오른쪽으로 막 목이 돌아가고. 막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밑에 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가 인사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죠? 고기운동. 이러지 마시고, 이면지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가리는 거를? 합격했어. 이면지를 가지고 여기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 이거. 왜 여러분들한테 못 보게 하느냐? 연습입니다. 연습. 그러니까 1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거 하는 것이, 자, 1번 쭉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 질문에 OX 그러면 여러분들 안 보고 밑에 글을 안 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럼 땡! 찐빵 뒤지라고 먹고, 찐빵 먹고, 맞았다.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틀리잖아요? 여러분 틀리잖아요. 틀렸어요. 그러면은 왜 틀렸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설을 듣는 거예요. 그럼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가 틀린 답이면 쭉 그어버리란 말이에요. 그어버려요. 하나는 거기 심심한 2개 그어버려요, 그냥. 2개 그어. 그러면 이 문장은 틀렸죠, 내가. 이거만 외우는 거야. 틀릴 때 외워버리는 거예요. 맞은 문장은 여러분들 다시 반복하면 또 맞아요. 맞는 문장 항상 맞아요. 근데 틀린 문장이 항상 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게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만은 맞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리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이거 반복해서 공부하는 건 저거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하나 이게 공지사항.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갖고 오면 다음 주 안 드리니까 한 번밖에. 그 두 번째. 제가 금요일 오후에 민법 조문 특강 하기로 했었죠? 예. 근데 조문 특강 했는데 제가 방송국의 TV 방송국의 초보자라고. 초보자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되게 돼.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하고 이틀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초보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민법 조문을 토요일 날로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오전반에 많이 반발하시더라고요. 오전반이. 토요일 날도 쉬어야 되는데 이래가면서. 근데 제가 참고로 강남 모 학원에서 토요일 날 민법을 일부러 수업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 그 다음에 오후에 특강 저녁반에 수업. 합격률이 더 높더라고요. 토요일 날 민법을 안 도망가게 된다면 합격률이 더 높다니까. 토요일 날 웬만하면 빵꾸 내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공법이고 오후에 민법 조문이 갈 게 있다 없다.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올해는 그냥 끝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문 특강 하는데 7회 완성이기 때문에 짐도 많이 나갈 거예요. 쭉쭉 뺄 거예요. 다만 이거는 영상 비용이 동영상으로 제작은 안 돼요. 동영상. 그래서 우리 에듀나인의 시청자들은 이걸 못 들어요. 못 들어.
못 들으니까 삐지면 안 돼요, 이거는. 다만 이거는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은 무료 특강을 하는 것이지만, 영상으로는 안 되니까,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조문 읽어드리는 거니까, 우리 동영상 시청자들은 삐지지 마셔라. 조문 읽어주는 거다. 그냥 읽어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용 설명도 안 해. 알았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어떻게, 우리 저녁반은, 진도를 나가야 돼요. 예? 이번 주부터. 이번 주 내일 나갈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저 카메라 막 돌아가는데 앞에 딱 붙들고,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다 그러면 이제 가 집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금요일날 오후 해도 돼. 그게 아니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1월달, 2월달은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 3월달, 4월달에는 이제 좀 연습이 되면은 그럼 금요일날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이게 이제 팔레트 강이라든지 무료 특강을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은 예정하겠습니다. 변동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네. 자, 가자. 진도 나갑니다. OX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두 번째 저랑 같이 강의를 하는데, 이름하여 제가 말하는 것을 참새쩍쩍이라 한다. 그죠? 참새쩍쩍이라고 그래요. 그럼 참새쩍쩍은 뭐냐면은요, 1번 문제 쪽 해가지고 읽어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 지난주에 복습합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참새, 그럼 여러분 짹짹 잘 하셔야 돼요. 참새쩍쩍 잘 하시는 분 치고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가려요? 자, 1번 들어갑니다. 권리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OX. O 하니까 또 X도 나오나요? 여러분들 이제 O하고 X가 나오는데, 오전에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저녁밤만 듣는데, 이런 문장에서 이제 X가 좀 크게 얘기를 하셔요. 크게. 그래, 누구 했는지 딱 알아야지. 딱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하다가 OX 그러면 X 딱 째려보면 가슴이 벌렁 그러잖아요. 가슴이 벌렁 그러는 순간은 머리에 탁 세이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OX면 중요해요. 가리고 순발적으로 대답 탁탁탁 잘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요. 특히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마비가 돼버려요. 이게 딱 고정해야 돼요. 문항을 딱 보면서 OX가 탁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연습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자마자 빨리 불러야 돼요. 생각을 딱 해서. 그랬을 때 이 편법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문제를 풀어보는 어디에 편법인데 미리부터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할 수 없이 오해식 때문에 그러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방금 말한 것처럼 항상. 두 번째, 언제나 반드시 내지는 모든 내지는 뭐뭐만 플러스 이런 용어 있죠? 이런 용어 플러스 긍정어가 나와요. 긍정어. 긍정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틀릴 문장으로서 몇 퍼센트? 85%예요. 틀릴 문장.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항상 뭐뭐만 한다. 그거 찍었다. 그럼 85% 재수한다는 85%. 그거 찍으면 찍지 말라는 거죠. 다만 15%가 연맥이에요? 네? 15%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말 이해되죠? 문장을 볼 때. 두 번째, 항상, 언제나 반드시, 모든 플러스, 만자 플러스 긍정어예요. 그럼 얘는 틀릴 확률이 95%예요. 95%. 항상, 뭐뭐만 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맞는 문장으로 찍었다. 그러면 애놀이 없이 재수예요. 애놀이 없어. 재수했는데, 그럼 삼수야, 삼수. 무슨 말 알겠죠? 문장이. 그럼 반대로 보세요, 반대. 항상, 언제나, 반드시, 모든 플러스, 저거 플러스, 부정어가 나와요.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정어. 그러면 이것이 맞는 문장으로서요, 맞는 문장으로서는 몇 프로? 이 85%예요. 맞는 문장으로서. 맞는 문장이에요. 항상,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또한 항상 언제나 반드시 모든 플러스 만자 플러스 부정어예요. 그러면 얘가 맞는 문장으로서 98%예요. 98%. 다음 중 옳은 것은 근데 이걸 안 찍고 다른 거 찍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항상 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건 애누리 없이 그냥 무조건 직방재수죠. 어? 공주는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맞지? 밥도 먹어야지. 애게? 공주는 감각이 없어. 감각이야. 그치, 가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일본 문장 같은 경우는 일본 문장 같은 경우는 전원 어떻게 돼? 내용은 알든 모르든 문장만 파악을 했어도 옳고 그러면 금방 알죠. 어? 그잖아요. 법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만자 플러스보다 부정어. 그러니까 맞는 확률이 몇 퍼센트? 85%. 편법이라고 그랬어요. 편법. 저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내면 15%의 연맥이에요. 저는 함정 문제를 만들어서 내요. 틀리게끔 꼬아놔버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주의하셔야.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는 건지 했으니까 봤죠? 봤으니까 복습. 지난 시간 때 민법은 뭐하고 재산법하고 가족법하고 떠올랐나요? 민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규란다. 떠올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법률의 성립 요건을 전만 못 떠넘기 뭐다? 네가 할래. 네가 할래인데 놔두고 그 다음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가 있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법률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이러한 원인 행위는 뭐로?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하고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물권법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채권 관계에서는 법정, 채권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어서 말을 해. 불법행위. 이게 참지적적이 혼자 잘하는 이게 아니라니까. 해봐. 사무관리. 그럼 뭐 여러분,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그럼 여러분, 부당이득. 그 다음에 불법행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라니까. 네 혼자의 새끼 이게 아니고. 참말로. 그럼 다시 위에 올라가서 법률에 나왔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효과. 즉,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것을 원인행위를 법률행위란다. 그냥 나왔죠. 그러니까 두 개 나왔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만 되는 것은 아니고 되시겠어요? 요까지 개념 파악했어요. 요까지. 아이고 2번 하나 하기 어렵네. 2번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취득은 이전적 승계다. OX. X. 항상 그래요.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다. OX. 그럼 여러분들 뭐다? 정답 얘기래. 뭐? X. 그럼 뭐냐? 설정적 승계. 이렇게 항상. 응? 이게 연습을 잘 하셔야 돼. 시험장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그 문장이 옳은지 그런지 딱딱딱딱 해가 넘어가야 된다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다? 설정적 승계다. 그럼 파트가 어디 파트에 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파트잖아요. 법률 효과. 떠올라야 돼요?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이다. 권리 변동. 즉,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의 득, 실, 변경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발생은 뭐하고? 뭐하고? 어서 말을 해. 저녁반, 오전반도 해. 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뭐? 원시취득? 승계취득. 얘기하시다니까 괜찮다니까. 원시취득은 전주가 불확실한 거다. 첫째,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문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매제한문물의 발견 등. 그죠? 그럼 승계취득은 받는 거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는 저당권의 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전적 승계는 한 개 원인을 한 개 결과 발생하는 특정 승계. 예컨대 매매. 두 번째, 한 개 원인으로 수개의 결과 발생하는 뭐? 포괄승계다. 포괄승계 예컨대는 첫째, 상속. 두 번째, 포괄유증. 세 번째, 회사의 합병 등이 있다. 변경은 밑에 내려갔죠? 변경은 뭐하고? 주체 변경, 객체 변경. 주체 갑의 을한테 넘어가는 거. 객체 변경은 첫째, 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세 번째, 작용 변경. 작용 변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당권 승진 원칙이라든지 내지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게 된다면 그 등기를 가지고 후순위 물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더라. 이런 것을 부동산 임차권에 뭐란다? 물권화란다. 됐죠? 소멸로 가자. 소멸. 상대적 소멸하고
절대적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이 시험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 목적물의 멸실. 두 번째, 포기. 세 번째, 공용증서. 네 번째, 소멸시험. 마지막, 혼동. 나중에 물권법에서 또 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권리명령 효과 봤죠? 2번 끝. 이렇게 복습한다니까, 이렇게. 복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지물의 선점. 물건의 인도, 매장물의 발견, 사무관리는 혼합사실행위다. 네, 아니오가 아니라, X로 하는 거야, OX. OX. X. 뭐가 틀렸어요? 매장물의 발견은 뭐다? 순수다. 그러면 여러분 순수하고 혼합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죠? 법률사실로. 떠올라야 돼요? 법률사실의 분류로 가자. 사람의 정신상의 기하는 뭐하고? 영태하고. 사람의 정신상에 기하지 않는 뭐? 사건. 사건은 출생, 사망. 옛날에 시험 잘 나왔다? 부당이득이라든지 혼동 등이 있다. 그죠? 용태는, 우리가 용태는 뭐하고? 사람의 정신상에 뭐하고? 외부적 용태하고 내부적 용태로 가자. 그럼 외부적 용태는 뭐하고? 적법행위? 위법행위로. 위법행위는 390 채무? 불이행. 750조 뭐? 불법행위다. 그렇게 생각 항상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적법행위는 가가지고 뭐하고? 의사표시? 준법률행위다. 청약이면 청약승낙, 승낙에는 의사표시가 있고,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준하는 것으로서 법률적 행위다. 이러한 준법률행위 뭐하고? 표현행위? 비표현행위다. 비표현은 다른 말로 사실행위 같다. 표현행위. 첫째,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거절. 두 번째, 관념의 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세 번째, 감정의 표시다. 용서? 사후용서다. 그러면 밑에서 비표현행위는 사실행위가 나왔다. 사실행위. 사실행위 뭐하고?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가. 순수. 매가주. 그죠? 메가트급에서는 먹고 필링 끊겼다. 술이 뭐다? 매가주. 매정물의 발견. 가공. 주소의 설정. 밑에 혼합에 요소가 2개 이상 낀다고 그랬어요. 요소가 2개 이상. 그래서 뭐? 선인, 동사. 선, 무지물의 선점. 인, 물건의 양, 인도, 양도. 동, 부부의 동고. 사무관리다. 됐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이렇게. 가자. 가자. 그럼 4번에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그죠?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것은 뭐다? 법률행위죠.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표시 필수 불가를 구성요소라고 했는 게 의사표시 법률행위니까, 그죠? 근데 준법률행위 아니죠. 아니지만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죠? 유추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된다. 단정적 표현하면 큰일 나요. 될 수도 있다. 그럼 거꾸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 채권 양도 부분에서 나왔을 겁니다. 판례. 그죠? 네, 이 부분 나왔어요. 준법률이. 됐어요. 그럼 5번째 유언이라든지 제한물권의 포기라든지 제한물권의 포기 재단범의 설립행위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OX. 응? OX? X. 뭐가 틀렸게? 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요? 아이고, 거봐. 답은 맞았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거잖아요. 뭐, 제한물권의 뭐다? 포기가 있죠, 포기. 자, 그럼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죠.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가 있는데 법률요건에는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이 있다. 법률행위 개념은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법률행위라 했을 때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고 한다면 첫째, 뭐가 있을 것? 네 이거 할래 해서 당사자가 이거라는 뭐가? 목적이 할래라고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특별성립요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성립되어 있는 것, 성립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당사자 파트에서 뭐가 있을 것? 능력이 있을 것. 분설하니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그죠? 두 번째, 목적은 오늘 진도 나가는 거죠. 목적은 뭐하라?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오늘 나갈 거예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성립요건에서 효력요건까지 끝났죠. 이러한 법률행위는 분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법률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 위로 올라갔었죠?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다? 의사표시의 수에 의한 분류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의사표시 수 한 개냐 몇 개냐에 따라서 첫째 뭐하고 단독행위, 두 번째 합동행위, 세 번째 쌍방행위다. 쌍방행 교차 계약.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너무 많으니까 놔두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우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포를 잡아다가 성고문시키자. 그래서 뭐로? 유씨로. 그죠? 그래서 뭐다? 유제포, 정까지. 유언유중. 체단법의 설립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죠? 유제포,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다. 이런 어떻게 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요식행위라고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요식행위. 또한 권리자가 되게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니까, 그죠? 만들어내니까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권리만 있고 뭐가? 의무가 없는 관계다. 너무 막강하니까 뭐에 의해서 법에 정한 것에만 인정돼서 법정주의를 차고 있다. 법정주의. 또한 이러한 어떻게 돼? 이러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라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만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면제라든지 유증 같은 경우는 채무면제 내지는 유증은 부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자, 두 번째, 거기까지 했으니까 두 번째 한 김에 두 번째 뭐다? 효력이 이한 분류로 가자. 효력이 이한 분류. 효력이 이한 분류 첫째 채권행위. 채권행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행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행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뭐라고 한다? 의무 부담행위란다.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나는 소유권자.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행 여지가 남아야 안 남아요? 안 남는다. 그래서 뭐란다? 처분행위란다. 자주 나오는 주물권행위 있었죠.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치상권 역시에도 얘들도 이행 여지가 남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라고 하는 뭐다? 처분행위다. 됐죠? 기타의 분류 쪼르륵 다 해서 요식 분류 쭉 보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다. 그렇죠? 내 재산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걸 출연이라고 하는데 출연. 내 재산을 감수함이 없거나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함이 없는 것을 비출연이라 하고 비출연행위라는 건 소유권의 포기라든지 소유권 뭐 대리권의 수행이 12회 때 시험 나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반복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 출연행위는 내 재산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데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계약을 성립할 당시를 기준으로 대가를 받았다. 뭐? 쌍무. 계약의 전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 뭐? 유상.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대가를 안 받았다. 뭐? 편무. 같은 쌍무 편무. 계약의 전 과정에서 대가를 안 받았다. 뭐란다? 무상계약이란다. 계약법 내용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걸 받으시고 뭐 종전에 주된 종전 있는 건데 그건 여러분 참조하시길 넘어가자. 6번이죠. 예.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은 무효다. OX. 제가요 63빌딩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X? 아 맞다. 그렇구나. 무효다. 아니다. 그치? 제가 63빌딩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예? 뭐라고? 팔아먹을 수 있어. 나중에 이행기 때까지 못 넘겨주면 법률에 뭐다? 불능. 이제 좀 해야 되지. 불능. 됐나요? 예. 그래서 X다. 그래서 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 무효가 아니라 뭐다? 유효다. 많이 했죠. 그래서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 안 팔아먹었다? 팔아먹었어요.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 칠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팔아먹는다 안 팔아먹는다? 팔아먹어요. 참고하세요. 썰롱도 안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진도 나가야 되겠죠. 오늘 그 복습은 절대로 그 30분을, 20분을 안 넘기는데, 오늘은 요거 설명하다 보니까 20분 좀 넘겼어요. 다음 주는 쭉쭉 뺄 테니까. 그죠? 예. 자, 오늘은 어떻게 돼요? 법률의 목적입니다. 오늘 진도 부분의 목적. 목적은 출발할 때 항상 그래요. 목적은 출발할 때. 항상 전반 보면 떠오르겠어 보다? 네가 할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할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신 분 동영상 보세요. 미리. 그래서 네가 할래. 저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뭐 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성립하려고 한다면 그쵸? 일반 뭐다? 성립 요건으로서
성립 요건으로서 어떻게 된다? 네 이거 할래다. 네. 그래서 첫째 뭐가 있을 것? 당사자가 있을 것. 두 번째 이거라고 하는 뭐가 있을 것? 목적이 있을 것. 오늘 여기죠. 목적. 항상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 칠판 내용을 그냥 카메라로 탁 찍듯이 머리에다 찍으셔야 됩니다. 목적은 이런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첫째 확정돼야 되겠죠. 확정돼 있어야 돼요. 뭐에 돼 있을 거라? 확정돼 있어라. 목적은 확정돼 있어라. 근데 확정할 수 있거나 확정돼 있어야 돼요. 확정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될 것이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치는데 무조건 매매계약 성립 시에 무조건 확정돼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백목 사사랑 을이라는 사람이 제가 살게요. 그 백목 살게요. 얼마에? 아직 몰라요. 다만 재산권을 이전했다는 어떻게 돼요? 뭐하고 목적하고 이쪽에서는 대금을 지급했다고 약정을 하는 거죠. 재산권을 지급하고 이쪽은 대금을 권리를 지금 이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서 어떻게 지금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두 번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디에서? 이행 장소 정하지 안 돼 있죠. 이행의 방법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무조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이행기 있죠? 이행기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내지는 언제까지? 강제 집행할 정도까지. 강제 집행할 뭐까지? 정도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돼요. 만약에 확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뭐다? 무효죠.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해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쪽 부분에서 확정성 때문에 뭐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목적.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매달 50만 원씩 지고 그 집에 살고 있더라. 뭐다? 임대차다? 소유권 유분 매매다? 모르잖아요. 뭐 알아? 확정시켜야 되죠. 확정시켜줘야지. 언제까지? 이행기 내지는 강제 집행할 정도까지. 바로 밑에 있는 경우에 이제 좀 있어 나와요. 선택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채권. 선택채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년 여름에 올 여름에 아직 멀었지만 올 여름에 뭐 하겠다. 에어컨 내지는 냉장고를 선풍기를 주겠다. 에어컨 또는 뭐다? 선풍기를 주겠다라고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여름이 됐어요.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래서 뭐 했을 때 선택했을 때 뭐 한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되고 대표적인 요식행위 있죠. 무인행위면서 요식행위는 무인행위면서 하는 요식행위는 뭐는 수표행위는 수표행위는 얘는 이미 활자체로 찍혀나와 있죠. 응? 수표행위 수표 10만 원짜리 도장에 딱 찍혔어요. 10만 원짜리 도장에 찍혀있는 찍혀있는 그걸 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가씨 보고 엠마 이 수표가 사실은 100만 원짜리인데 은행원 아저씨가 실수해가지고 똥공을 하나 뺐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10만 원짜리 되놓고 99만 담배 2,000원인가요? 요즘 내가 담배를 끊어가지고 얼마인지 몰라. 2,000원인가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미 도장이 찍혀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수표행위는 뭐가 확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다. 확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법률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발생하지 않죠. 이 문자점 밖에는 안 했는데 법률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법률의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정. 두 번째 가능의 가능. 가능의 반대말이 뭐게?
불능.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갑속에 든 가는 썩은 무도 못 자라는 거예요. 가능이 반대면 어떻게 불능이에요? 내가 언제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 내가? 가능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게 불가능이지. 불가능. 가능의 반대말이 뭐다? 불가능이다. 근데 가능의 반대말인데 반대말이 불가능인데 우리 어떻게 돼요? 학자들이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했으니까 가능의 반대 불능불능 했거든요. 그래 우리 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돼 그냥 관행적으로 불능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능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는 겁니다. 불가능은 있지. 불가능이 있지 불능이다. 그러면 이런 불가능 있죠? 불가능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판단의 기준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의 기준. 우리 미쌤 모르겠지만 우리 노란 새댁. 노란 새댁이라고 해야지. 그래도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얘는 어떻게 있는데. 옛날에 남편이 자기한테 옛날에 얼마 전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너 나한테 시집오면 내 마음으로 안 되면 달 따듬으면 달 따주고 별 따듬으면 별 따주겠다. 했다 안 했다. 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믿었대. 지금 믿어야 안 믿어요. 자기 산지가 얼마나 됐다 벌써부터 안 믿냐. 아이고 아직은 믿는다 안 믿는다. 믿으라니까 씨. 야, 안 믿는 애고 이러면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이제 공주님 같은 경우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믿으면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노란 공주는 아직은 뭐야 믿어줘야지. 나중에 미스는 남자친구가 되게 돼요. 응? 너 나한테 시집 오면 별 따주고 달 따주고 다 해줄게. 그럼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야지 시간다잉.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게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이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사회 통념을 결정하는데 일단 그것을 불가능이라 하고 두 번째 한강에다가 많이 그래요. 한강에다가 금반지를 빼가지고 금반지 빠져 평당 빠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빠쳤어. 그러면서 이 금반지를 찾아온 사람은 내가 1억 주겠다.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자기네들 못 찾지만 혹시 미국 애들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위성을 동원해가지고 그저 최첨단 자료로 돼가지고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들겠지. 그러니까 1억을 먹기 위해서 금반지 찾기 위해서 1억을 먹기 위해서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바보죠. 이런 것을 우리 말한다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 되시겠죠? 근데 불능을 표준하는데 이런 불능도 있어요. 현재는 불가능해요. 근데 장차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두시고 불능의 개념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러한 불능은 뭐하고 에세 처음부터 없는 원시적 불가능하고 제가 쓴 교재에는 전부 불가능으로 써놨어요. 제가 쓴 것은 다 불가능으로 써놨는데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아직까지 우리 학자들이 불능으로 시험 문제 내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불가능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 시험 낼 때 불능으로 내니까 똑같은 말로 참조하셔라.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불가능이라고 해서 EBS에 방송 교재로 나가가지고 이제 불가능으로 우리 연습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사 측이 불가능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 그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에세 처음부터 없는 불가능하고 원식 불가능. 두 번째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지는 것을 우리 뭐란다? 후발적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하신 분들 여기서 다 억장 무너집니다. 억장 무너져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처음 하신 분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신 분들 굉장히 어떻게 이 부분이 그렇구나 그러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파해야지 회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민법이 에서 처음부터 저런 거구나라고 연습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이유도 달지 마라. 그러니 그래 이러고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왜 그러냐? 이 불가능은 불능 문제는 채권법 즉 계약법 내용이에요. 계약법 민촉 내용이 아니에요.
민촉내는 간단해. 다시 가볼게요. 원시적 불가능은 첫째, 전부불능. 에세 없는 전부불능하고요. 에세 없는 거. 저도 가능적으로 불능을 썼어요. 전부불가능. 내지는 뭐다? 일부 불가능, 일부 불능으로 이게 나눠져요. 없는 거, 조금 있는 거.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있죠? 이따 변 설명할게요. 채무자의 뭐가 있는 경우 귀책 사유로 가는데 아무리 봐도 귀책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귀속되는 사유는 없어요. 유책 사유는 있어도. 그러니까 채무자의 저는 이렇게 바꿔요.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똥골뱅이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뭐가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쌍방 모두 책임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전부 일부다. 케이스 들어가야 되겠죠? 케이스 잘 들어가시죠. 그러면 전부불능에서 케이스 들어가요. 자, 예컨대 들어가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 관계에서 뭐를요? 첫째,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각각 을이 이 계약에 이 건물에서 뭐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순서가 없는 거 팔아먹었죠? 온쇼. 없는 거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 그 전에 2번이잖아요. 그 전에 이 건물이 뭐 했다? 소실돼 버렸다. 소실된 것을 뭐라 한다? 꼬실라 먹었다. 그죠? 소실, 와, 둘째 마누라, 그게 아니고, 뭐다? 꼬실라 먹었다. 소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아먹었는데, 뭐 했어요? 없는 거 팔아먹었죠? 없는 거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갑이 이름하여 뭐가 된다? 장씨 아줌마. 누군지 아시죠? 장씨 아줌마다. 아이, 장령 동그라미 아줌마 있잖아요. 없는 거 팔아먹은 아줌마 있잖아요. 없는 거. 없어. 없는 거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문제는. 을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없는 거니까, 나 안 해야지. 나 안 할래. 뭐? 무효. 이게 민청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를요? 건물을 팔았는데 건물이 없더라는 거죠. 그럼 을 입장에서는 안 해. 아내가 뭐야? 무효. 끝. 이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살던 집을 뭐하고 병한테 처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직까지 안 팔았고 계약금을 주고 어떻게 매매계약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효를 딱 하다 보니까 얘는 병한테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2배로 돌려줘야 되고 내지는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이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엄마 내가 매매계약을 유효로 믿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가 생기게 무효다고 해서 끝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 때문에 발생한 거 너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냐? 너 책임져라고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계약 책임서래요. 계약 책임적으로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민법 제 535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다. 과실 책임. 작년에 시험 나왔죠.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언제 때? 17회 때. 자,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헤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조문도 보고 있지만 요거 보고 있지만 계약 체서의 과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계약 체서의 과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만 ጨ어보는 거냐? 저거 타이틀을 째려봐야지.
원시적. 아, 내가 언제 원시적 불능에서가 나온다고 그랬어?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나오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책에서의 과실은 535조에서 어디서?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약책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책임 물을 때 뭐다? 신뢰배상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거. 자, 우리 갑이라는 어디에 까만 공주님하고 저하고 뭐였다? 백목 매매 계획을 체결했다.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백목을 팔으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팔게. 팔면 될 거 아니야. 얼마에? 라고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날 제가 아무리 봐도 까만공주 당신한테 못 팔겠어. 라고 패겠단 말이에요. 파겠어요. 그러면 누구는 을이라는 사람은 그 계약을 어떻게 돼? 체계를 유효함을 믿고 그동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작업을 했는데 신경질 난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왜 있어? 있으면 안 되지. 안 되지. 계약체에서의 신뢰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체에서의 과실은 어디에서만?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었어요. 안 팔겠다는데 도끼 꺼내가지고 맞박찍냐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었어요. 없지.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지. 그게 작년 문제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 아니, 그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계약체의 과실 문제는 대단히 충격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수는 계약이 무효 취소됐을 때 착오로 인해가지고 각각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착오로 취소를 당했다. 그럼 취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다수례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웃기지 마라. 부정한다는 거예요. 못 묻는다. 왜 계약체의 과실은 오직 어디에서만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게 시험 문제 반영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혼자 잘한다 샹칼. 내가 임마 계약체에서 과실 내가 알면 여기 있냐 이렇게 덤비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모르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그냥 혼자 잘한다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케이스로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완벽 외워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신뢰이익 뭐다? 배상이다. 신뢰이익은 무슨 이익을 넘어갈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어갈 수 없어요.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신뢰이익하고 이행이익이 뭐냐? 신뢰 계약의 유효는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고 이행이익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건물에를 1억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1억이 바로 이행이익이에요. 그 정도만 해요. 그 정도까지만. 그것까지 안 나오니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타이틀을 걸어놓지만 나중에 여러분 두 번, 세 번 저거 반복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설명이 들어가 이제 곧바로. 자, 우리 계약법 계약체에서 가실. 그래서 의, 원시불에서 법적 성질, 계약 책임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약체의 과실이 성립하려고 한다면 성립요건이다. 엄불선. 이렇게 돼요. 엄불선 뭐게? 원시적 불능에서 불능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할 수 있고 상대방 선임 무과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쭉 펼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요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고 두 번째 일부 불능이에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 18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이렇게 물을 때 나온다예요. 나온다.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되게 그 질의응답란에다가 우리 그 에듀나인 우리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요거를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카페 많이 들어오셨죠? 카페 들어오시게 되면 민법 질의응답란이 있어요. 민법 질의응답란. 그 요즘 다 답변도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답변을 안 해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문제 있죠. 기존에 있는 질문. 그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몇백 개 되는데 그걸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죠. 궁금했던 내용이 다 거기 있어요. 왜? 여러분 선배들 다 질문해놨거든. 재미없군요. 왜? 이거를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에듀나 홈페이지에 지금 질의응답란에 아주 강하게 질문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잘
듣고 질문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4강입니다. 갑이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첫째 1000평 매매 계약을 체결해. 1000평. 토지 몇 평에 대해서 1000평에 대해서 뭐다? 매매 계약을 뭐했다? 체결했다. 근데 온식불능이니까 없는 거죠. 뭐가? 부족한 거죠. 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똥물뱅이 2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뭐 했습니까? 200평이 뭐 했다?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요. 그러면 을은 이 땅을 산다 안 산다? 왜 사? 잘 봐야지. 무조건 사네. 아이고, 땅 사면 무조건 보잖아요. 용운이 어떻게 10년, 20년 꽝꽝 묶여버리려고? 그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래요? 1000평을 사가지고, 을이 1000평을 사가지고 뭐를 만들려고? 종합 스포츠 센터를 만들려고. 누가요? 을이. 그래가지고 1000평이라고 하니까 그쪽 1000평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설계도까지 떴어. 예? 설계도까지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 비용은 통상 건물에 어떻게 돼요? 전체 몇 프로? 10% 정도 된다면서요. 간신도 없어요. 총 공사 비용의 10% 정도까지 든대요. 설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 정도까지 예상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설계도를 딱 만들었대. 800평밖에 안 돼. 종합 스포츠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안 해. 뭐야? 무효. 나 안 해. 그럼 뭐다? 무효잖아, 무효. 그럼 무효는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논의를 하고 무효죠. 무효. 안 사? 그럼 끝나는 겁니다. 10% 들어가는 어디 설계 비용은 논외로 하고 말하지 말고 무효다. 근데요, 의뢰 친구가 건장이야. 건장. 우리 저녁번에 굉장히 모르는 표정이다. 다 모르나 봐, 진짜로. 아니면 직장생활 다 힘들어가지고 반응이 없어. 건장을 하시나요? 건장. 아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장의 역할은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그 임무가 아니고, 자기 어떻게든 자식을 어떻게 하면 공사로 취업시키고, 어떻게 하면 체제한테 개발 정보를 빼들려고 벌게 해주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국토 개발 계획 팍팍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전부 다 어떻게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건장의 임무예요. 그 건장의 임무는. 걔가 건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누가야? 친구가 건장이야. 건장이 뭐라고 하는 거야? 병을한테. 얌마, 거기 내년에 거기 개발되는 거예요. 자, 개발된다는 어디 정보를 받았어요. 내년 가면 땅값이 5배 떴는데, 을은 800평으로 산다 안 산다? 그냥 사는 거야, 사야지. 내가 그거 안 사면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어떤 무효가 137조,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일부 무효 법리는 원칙적으로 뭐를? 전부를 뭐라 한다? 무효를 한다. 그래요. 원칙적으로 뭐 한다? 전부를 일단은 뭐로 해야 하는 거예요? 무효로 하는 거예요. 안 사. 이러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800평이라도 사야 되겠다. 무효 부분을 빼고 200평 부분을 빼고 나머지 800평을 가지고 땅 사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법률 행위를 의혹하게 된다면 나머지를 가지고 유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800평을 가지고, 그죠? 나머지 800평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나머지를 가지고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는 거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땅이 부족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머지 800평 가지고라도 땅을 사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일부무효 법리예요. 근데 이런 일부무효 법리는 나중에 무효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의 정반대가 보통거래 약관입니다. 작년에 시험 나왔죠. 항상 그렇게 하는 거 보통거래 약관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거기까지 받으시고 자 하나 더 가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전부 불능 파트에서 여기까지만 갔지만 이건 나중에 쌍무계약에서 결론적인 문제 나와요. 요 위에서 처음 하신 분은 모르지만 그런가 보다 하세요. 두 번째 여기는 봐보세요. 분명히 유예예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800평을 가지고 당의 법률적인 유효로 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을이 갑한테 1000평값 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1000평값을 못 주고 야 200평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1000평값 주면 안 되지. 800평값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유효로 하기는 하지만 내가 너한테 1000평값은 줄 수 없지 않느냐.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800평값만 줄게. 200평 가격을 줄여내라. 그렇죠? 200평은 못 주겠다. 이것을 우리는 민법 제 570조 이하의 매도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자 담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뭐. 매도인의 하자 담보 맨날 시험 나와.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 나왔어요. 올해 나왔나요? 나오지. 그러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나중에 하게 돼요. 나중에 누가요?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이라든지 권리 하자 흠이 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는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과시 책임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 담보 책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합시다. 이 사건 나중에 담보 책임 공부할 때 하고 이 사건에서 누가 매수인이 을이 효과요. 효과. 누가 을이라는 매수인이 언제만 그렇죠? 그래서 언제 또 나오는데 첫째 매도인 담보 책임은 첫째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금 감액 청구 문제가 나와요. 대금 감액 그렇죠? 싫어. 대금 감액 안 해줘. 나 안 할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요. 어? 계약을 해제. 그리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어?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때 200평 가격을 깎아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네가 안 깎아주면 나 이거 계약 안 할래.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을이라고 한 매수인이 언제만 오직 언제만 선의시에만 그래서 통째로 이렇게 외워버리란 말이야. 하나 외웠죠? 언제만? 선의시에만.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은 800평을 취득했다 안 했다?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먹었잖아요. 800평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해야죠. 의무를 부담해야지.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뭐다?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의무를. 그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가 먹은 게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어떻게 돼? 행사를 해야지. 제척기간.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가 제거 척결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니까 좀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부족한 사실을 안날 때 계약이 성립할 때가 아니라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이렇게 하나 외워버렸어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쌓이게 되고 문제풀이 갈 때 되면 매도인 담보 책임 나왔다. 하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 말로 쫙 설명해버립니다. 방금처럼. 그래서 뭐 의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실력배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 전부 일부가 타인에 속할 때는 이행배상이다. 이런 게 나오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바로 이 경우에 케이스. 용의적 권리에서 대안당한다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처럼 경매를 청구하는 권리에 대안당한다든지, 내지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내지는 채권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내지는 물건에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 쭉 나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금방 나와요. 괜찮아. 요 파트.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세트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저 케이스를, 기본적인 케이스는 절대 안 바꿔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강의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고, 1월달하고 어떻게 10월달하고 똑같냐. 이거 흔들어 버리면 다 깨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 기본적인 케이스는 언제나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걸 어떻게 돼? 외우셔야 돼요, 저 케이스를. 저 케이스는 기본 케이스로 하고 나머지 설명할 때 케이스가 막 바뀌는 거예요. 저거는 기본이에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요.
됐죠? 일부 불능에서 담보 책임. 그러면 채무자의 뭐가 유칙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유칙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이중매매도 사실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로 뻥차는 문제가 나오는데 의뢰하는 사람 관계에서 첫째,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뭐를 했다? 첫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순서가 달라요.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매매계약은 이건 두 번째고 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물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거는 없었다. 있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의뢰한테 팔면서 에휴 이 건물 어차피 어떻게 돼 내일이면 을거되는데 내일이면 을거되는데 잘 가라. 그래 발로 뻥 찼더니만 누가요? 갑이 이 건물을 두 번째 뭐했다? 뻥 차니까 이 건물이 뭐했다? 홀라당 뭐했다? 꽃이라 먹었다. 소실됐다. 그쵸? 소실됐어요. 갑이 을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갑이 발로 뻥 차니까 건물이 소실돼 버렸어. 그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갑이 슈퍼맨인가? 발로 뻥 차니까 꽃이나 먹게. 꽃이나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겨울에 석유날로 걷어차봐요.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분위기가. 자식아 미쳤냐? 너 혼자 차는 건 이런 분위기야 지금. 아이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진짜로 발로 뻥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 있는 사회로 자기가 책임 있는 사회로 을한테 넘겨줘야 될 것을 못 넘겨주죠. 못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얌마 네가 찼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노란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갑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뭐다? 이행 불능이 나오죠. 이행 불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체 390조 무슨 채무 불이행에서. 그렇죠?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뭐였습니까? 이행을 하든지 내지는 손해배상을 하든지. 근데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이러는 거예요. 방금 봤어요? 뭐 하는지 이행을 하든지 내지는 이행 못해? 그럼 나 안 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손해배상 책임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행 못해? 그럼 물어내. 라고 누가 선택해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위에서 선택채권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택채권이잖아요. 누가요? 선택. 이행을 하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하든지 라고 선택채권이에요. 선택채권인데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누가요? 채무자 선택했죠. 채무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올여름이 됐을 때 너한테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를 주겠다. 여름 됐어요. 그럼 누가? 채무자가 에어컨을 준다든지 선풍기를 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은 원칙적으로 누가 선택한다? 채무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내지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누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어쩌면 좋을거나.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인상 쓰지 많이 써. 인상 쓴다고 어떻게 여러분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해 그냥. 그러려니. 아 채무자가 선택하는데 390조는 채권자 선택한데 이래야지. 왜? 이러지 말고 채권자 예? 채권자 선택한대요. 채권자 선택.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선택 채권이 나오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선택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거나 내지는 당사의 특약이 있으면 채권자가 선택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근데 채권자가 선택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네? 이렇게 외우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넘어갔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채무자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채무자 유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응? 갑이라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첫째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각각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쌍방모도 기척사유와 채무자가 기척사유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그쵸? 뭐예요? 이 건물이 어떻게 의해서 어디에 의해서 첫째, 두 번째 기습포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실돼 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옆집 병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나가지고 옆집 병의 집부터 어떻게 돼요? 병의 집으로부터 꽃이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 나오겠죠. 누가 저런 손해를 감당해야 될 것이냐 문제. 이것을 우리는 위험부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부담의 문제다. 그렇죠? 위험부담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위험부담의 문제의 의의가 뭡니까? 위험부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예, 그래요. 연결시키면 돼.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기축사유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을 위험부담의 문제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쌍방 모두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의 문제란다. 여기 나왔잖아요.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 문제. 그죠? 우리 민법은. 원칙. 민법 제 537조에서 무슨 주의를? 채무자주의다. 채무자주의라는 거예요. 채무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 어떻게? 자, 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라.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한테 파는 사람이니까 누구다? 매도인이죠. 얘는 사는 사람이니까 뭐다? 매수인이죠. 매수인. 근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왜 이걸 계약을 체결했어요? 물건 사고 주고 팔려고 하는 거죠. 물건을 주고 팔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래급부라고 그래요. 본래급부. 본래급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줘야 되는 것이죠. 갑은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채무자 내지는 의무자라고 그러죠. 을이라는 사람은 줘야 된다, 받아야 된다.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권리자.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자. 채권법에서는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채무자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위험부담에서 채무자가 지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채무자를 책임진다는 것은 불나가지고 꽃이라는 것은 채무자를 책임지니까 넘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자기 책임지는 거니까 물건 넘겨줄 필요가 있다. 의무 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불났는 건물을 누가 채무자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줄 필요가 없으니까 주고받는 쌍무계약이니까 반대로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거 달라면 못하잖아요. 왜 민법 제2조에서 뭐하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뭘 쫓아서? 신의에서 쫓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 뭐란다? 사정변경 원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정변경 원칙 주의하셔야 돼요. 변경의 원칙이다. 사정변경 원칙. 사정변경 원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위험부담 문제니까. 그러니까 양방 당사자가 서로 쌍방 간에 얘기를 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이에요. 갑도 을도 기습포가 날려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던 사정이 변경돼가지고 이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내지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해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사정변경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정변경,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서 뭐로 하겠다? 없던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니까 채무자 책임이니까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던 걸로 하니까 줄 필요 없고, 안 줬으니까 돈 달라만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쵸? 근데 이 돈은 뭡니까? 반대급부죠. 본래급부는 물건이고 반대급부는 금전이 대가니까. 그럼 이쪽 매수인 입장에 보시게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 봤더니 본래 급부 입장에서는 권리자지만 반대 급부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니까 의무자죠. 채무자죠. 그죠? 채무자도. 얘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채무자주의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책임을 지니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물건 달란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없던 걸 하겠다는 거예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없던 걸 하자. 이거를 뭐라 한다? 유언부담의 문제, 채무자주의라고 그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갑하고 을이라는 관계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내지는 중도금을 을이 돌려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없던 걸 하니까. 근데 돈을 돌려받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돈 1억 가지고 2개월 동안 썼으니까 이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이런 거예요. 이자는 받아야죠. 무슨 말 알겠죠? 예. 그게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채권자의 뭐가 고의, 과실이 있거나 내지는 뭐가 있어요? 수령지체. 수령지체를 안 받고 버틴다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저놈의 새끼가. 그럼 그놈이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는 그래가지고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그죠? 538조에 의해서 그죠? 538조에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이전되더라. 채권자주의예요. 그래서 예컨대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계약법에서 응하통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응하통 사건이 뭔지 아시죠? 뭘 몰라. 아주 자연스럽게 몰라. 감옥에서는 뺑기통이라고 그래. 이건 알잖아. 내 계약법에 채권법에 해준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지금 민총이잖아요. 민총. 응하통은 나중에 채권법에서 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에서 지금 전부 불능에서 계약처에 과실 나와 있어요. 어? 근데 계약처 과실인데 여러분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이 효력이 나오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못 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성립상의 결론관계라고 그래요.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그런가 보다. 두 번째, 일부 불능받아서 매도인 담보 책임이 나와 있죠. 세 번째, 유책사 이행불로 나와 있죠. 네 번째, 채무자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서 유언부담의 문제 나와요. 유언부담에서는 쌍무계약에서 존속성의 결론관계예요.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특징은 세 가지가 성립상, 이행상, 존속성의 결론관계가 있는데 그중 이행상의 결론관계를 빼놓고 여러분 민총에서 벌써 다 배웠어요. 계약법의 내용을. 세 개에서 벌써 2개 다 배웠는데 하긴 처음 공부하신 분들 알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미스도 아무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는 방법 알려줘?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민법을 잘 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달달해요? 괜찮아. 간단해. 이 책 100번만 읽으세요. 100번만. 100번만 읽어. 그럼 끝나. 상관없어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0번만 읽으세요.